유치원이 이미 공교육으로 편입이 된 이상 국가지원금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부담금도 단일 회계체제, 즉 통합회계체제에 넣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행히도 양당뿐만 아니라 우리 바른미래당도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재안을 낸 것은 뭐냐면 첫째, 국가회계 시스템 즉 에듀파인을 도입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도 찬성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회계 시스템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회계 시스템을 즉 국가가 지원하는 돈과 지원금과 학부모가 되는 부담금을 통합해서 단일 회계로 하자는 거고 한국당은 분리하자는 건데 저는 단일 회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대주는 그 지원금을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에 그게 납입이 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도 이미 공교육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투명하게 사용돼야 된다. 즉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회계가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금의 그 보조금화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형태에다가 나름대로의 예방 규정, 즉 처벌 규정을 두면은 얼마든지 지원금 형태를 둬도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이 교육 목적의 그 개정을 사용했을 경우에 처벌할 거냐 말 거냐, 또 처벌 규정을 둘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처벌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최소한의 예방 조치로서 처벌 규정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에서 우리가 지뢰 표시판이 있으면 어느 군인과 민간인이 그 지뢰 봐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양형 기준, 처벌 규정을 둔다면은 얼마든지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단일 회계를 도입하고 지원금 형태를 분석시키면서 거기에 맞게 처벌 규정을 둔다면은 아마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에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부분은 절대 간과할 수가 없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에 달하는 그 국공립 유치원은 나름대로 이제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사실상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하고 특히 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 교육을 물론 이제 국가가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 75% 정도 차지하는 것이고요. 또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설립자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일종의 영리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공립 유치원보다는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으로 좀 몰리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유명한 사립 유치원은 뭐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되겠고 예산 지원도 좀 대폭 증대가 되면서 사립 유치원의 영역을 국가가 좀 많이 좀 담당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지 간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또 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교육부에서 시행령 카드를 꺼낸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행정은 완급도 필요하고 속도적이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교육부가 좀 더 인내하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의원에 대한 숫자적인 정의는
300선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의원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 제도가 저는 변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270석, 299석에서 또 300석으로 들어가는데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비판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300석에서 뭐 10석이니 20석이니 30석을 늘리게 되면 아마 국민적 저항에 저는 부딪힐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뭘 했느냐, 정치인들이 과연 뭘 했느냐 이런 비판적 정서가 너무 지금 강한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린다는 것은 아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받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추진은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내 한 표가 그대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해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정,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대적인 정신이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이것이 국민들의 눈에 비칠 때는 모든 참여하는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에게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또 권리가 참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당들 또 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의 뭐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싸움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